오늘은요, 좋은 장례식을 위한 재현. 요즘 헌화를 할 때 빨간 장미, 노란 장미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늘 갈 때마다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보다가 요즘에 좀 화장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화장을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좋은 곳에 어머니 이름으로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좋은 NGO 단체에 기부를 하셔라. 신뢰할 수 있는 바른정보, 바른장례 진행자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좋은 장례식을 위한 재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좋은 장례식이란 어떤 장례식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좋다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우리가 이전에는 조문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장례식이 되게 하고자 많이 서비스의 개념이랄까? 네, 그렇게 많이 접근했던 것 같은데 저희 바른장례가 언제나 유가족 편에 좀 서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장례식이 마친 다음에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좀 좋은 장례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례식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너무 누군가를 맞이하느라 지쳐서 맞아요. 뭐 이렇게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거나 애도할 시간 없이 끝나고 나면 공허해지는 장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표님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장례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 좀 질문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조문객이 아니라 유가족과 이 고인의 초점을 맞춰서 가족이 어떻게 짧은 3일의 장례를 치르면은 좋을지에 대한 사례 또는 또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좀 재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의 장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례식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파격적으로 빈소를 마련하지 않거나 그렇죠. 하루 만에 장례식을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채비 영상 같은 걸 보시면 더 다른 장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래도 기존의 장례식에 맞춰서 너무 확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의 변화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장례식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빈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 이제 빈소들이 조금씩 이제 장례라 그래가지고 너무 좀 침울하고 어둡고 이런 이 예전의 장례의 틀을 약간씩 깨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이나 그다음에 돌잔치 같은 데 가면 네. 가족 사진들, 아이들 사진들, 신혼부부 사진들이 액자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거만 금액을 따로 받고 예. 꾸밀 수 있게 해주는 예.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장례식장도 요즘 그런 게 바뀌는데 장례식장은 이제 비용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유가족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사진이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있는 재단 이제 헌화를 하는 데라든지 이 아래 분양을 하는 위치들이 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 부모님과의 가족 사진이라든지 예전에 같이 했던 잔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물론 이제 딸들이 많은데 그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액자들로 해가지고 전시를 다 해가지고 조문객들이 가면 그냥 영정사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가족 사진들도 같이 좀 보고 덕담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좀 밝아지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진짜 고인분의 행복했던 추억이나 그렇죠. 시간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예. 함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진 말고 제자들이 써준 편지 같은 거 놓으신 분 봤어요. 예. 그러니까 큰 종이에다가 제자들이 쭉 감사하다라고 썼던 것들이 그분이 되게 아끼셨나 봐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가족분들이 거기 재단 앞에다가 두는 걸 보고 예전에는 재단에
꽃을 좀 화려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최대한 거기를 꾸몄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나 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을 좀 꾸며 놓는 게 괜찮죠. 많이들 하는데요. 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제 그 서비스 부분 중에서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가 뭐 무료 또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고 추모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나가면 이제 식사하시는 장소에 이제 TV 브라운관들이 뭐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서 추모 영상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비용적인 게 좀 들어가서 그런지 그거는 이제 서비스 부분이 좀 확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그것도 한 10년 됐거든요, 벌써요. 10년 이상 됐는데 근데 요즘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분들이 준비한 액자, 사진 또는 이제 뭐 편지 뭐 요런 그런 것들을 오래 고인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추억 속에 오랫동안 담고 싶은 장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시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피디님께서 화려한 꽃 말씀해 주셨는데 그 꼭 흰색 꽃 아니어도 좀 노란색 이런 걸 넣어도 괜찮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헌화를 하거나 재단 장식을 꾸민다 그러면 국화를 네. 많이 떠오르잖아요. 요즘 헌화를 할 때 빨간 장미, 노란 장미 요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례를 하는데 뭐 3일간에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무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바뀌고 있는 게 장례 문화의 좀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인께서 좋아하셨던 거를 해드리는 것도 좀 좋은 장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빈소에 보면 영정 사진 있잖아요. 네. 영정 사진도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의 사진, 가장 행복했던 사진, 가장 얼굴이 예뻤던 사진들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초상화를 이제 뭐 미술하시는 지인들한테 받으셔가지고 그림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바른장례 댓글을 보면 이런 거 해도 되나요?라고 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은 유가족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괜찮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안 된다, 혹은 그러면 조상신이 조금 싫어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또 바른장례인 저희의 생각은 언제나 유가족이 이것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더 의미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인 것 같아요. 네. 또 빈소에 그렇게 영정사진을 준 재단 말고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에서도 조금 변화 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들 저희가 그냥 접수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조문 오신 분들이 이름을 쓰는 이제 그 뭐 방병록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조문 오시는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는 분을 호상 본다 그럽니다. 호상. 네네. 그걸 이제 호상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직계 상주는 잘 안 앉죠. 그렇죠. 안쪽에 있으셔야 뭐 되니까. 조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직장 선후배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손자 손녀라든지들 많이 하는데 요즘 좀 많이 달라진 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요. 거기가 제일 힘드니까. 그렇죠. 네, 못 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의금을 받는 자리다 보니 네.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가족분들 중에 좀 어린 분을 하시든지 젊은 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시청하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상가에 처음 맞이하는 그 상가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첫 인사를 그분이랑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 복장이라든지 뭐 나이는 상관없어요. 성별이나 나이는 상관없고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앉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복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단정하게 좀 정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입고 앉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그 방병록을 안내하고 또 부의봉투를 조의금을 주시면 조의금 넣으시는 그 봉투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 가끔 그런데 조문하러 가면 그 호상하시는 분이 인사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니까 저도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갑자기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이름 써달라 이렇게 하면 들어갈 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첫인상 같은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젊은 분들이나 오시면은 또 이 상가를 많이 안 다녀보셨던 분들은 절차나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분이 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복장에 대해서 예, 또 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방 이제 호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복장을 좀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상주들의 복장을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굵은 제복이라든지 네. 상복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여자분들 상복은 어른들이 예전에 매장 문화일 때 수의를 준비할 때 자녀분들 수의들을 같이 얇은 옷들을 장례 때 입는 옷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수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장이 아니고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의를 준비하시는 분이 없어요. 미리 물론 있는 분들도 있지만 100분 중에 한 분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례가 나면 연락을 받고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시장에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복이라 그러면은 검정 양복들을 네. 많이 빌려 입으시잖아요. 넥타이도 검은색이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넥타이라는 흰 와이셔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통식 한복 검정 맞아요. 네. 또는 흰색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흰색도 있으세요? 네. 흰색도 있는데 흔히들 그냥 우리가 뭐 소복이라고 하듯이 네네네. 흰색 이제 그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통식으로. 근데 요즘들은 많이 안 입고 네. 요즘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개량식 한복이 있어요. 네. 네. 전통식이 아니라 그걸 많이 입고 주머니도 편하고 그냥 입고 벗고도 편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그 편리성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복을 입지 말아라라는 거는 아니고 여자분들도 요즘은 그 양장을 정장으로 그냥 바지든 치마든 그렇게 이제 자켓하고 해가지고 입으신 분들이 더러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한복은 그냥 대여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보통 정장을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번 장례뿐만 아니라 어디 또 다른 곳에 조문을 가도 그렇고 점잖은 색깔의 검정 계통의 옷들을 한 번씩 미리 준비해가지고 양장을 좀 입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방금 저 그 여성분들 정장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드는 질문인데 네. 제가 최근에 장례식 몇 군데에 가보면 뭐 아들 딸들 그러니까 고인의 아들 딸까지는 좀 아닌데 손녀들이나 좀 조카들이 네. 화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늘 갈 때마다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보다가 요즘에 좀 화장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화장을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장례가 뭐 9일장도 있었고 7일장도 있었고 그래 1년 탈상, 3년 탈상 막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만 해도요 씻지를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 씻는 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3일 동안 씻지를 말라는데 저희 할머니가 말복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너무 더울 때. 그냥 씻지를 말라는데 죽겠더라고요. 수염도 못 갖고. 근데 남자분들은 수염도 못 갖고 여자분들 씻지도 말라는데 화장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검정색 상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색깔이 좀 진한 뭐 색조 화장이 들어간 이 색깔들이 좀 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적으신 분이고 좀 그건 볼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에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맞상주 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좀 통일을 해주면 어떨까 기준을 우리가 그냥 기초 화장을 하되 색깔이 있는 거는 좀 사양하자 지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근데 물론 이제 원칙이라고 옛날 전통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화장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그 어른들의 이야기죠. 네.
혹시 남자분들 면도하고 이런 거 어떻게 다 하세요 요즘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으로는 너무 덥수룩한 것보다 깔끔하게 오는 게 예. 나은 것 같은 예의 같은 게 있어서 화장도 그런 의미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요즘에 예의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맨 얼굴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저도 남자인데 면도를 너무 안 하고 초췌하면 예의가 예. 아닌 것 같아서 좀 변하곤 있지만 너무 색조 화장이나 이런 게 또 전체적인 그렇죠. 장례식에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베이스 정도만 예, 예. 기초 화장 정도만으로도 조절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럼 젊은 분들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며느님들이나 따님 특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상주잖아요. 네. 그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상주 분들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는 게 예예예. 더 낫겠다. 물론 말씀드린 건 다 유가족이 논의하는 방향 그렇죠. 예, 논의해서 뭐 결정하시면 전혀 상관없죠. 예. 네. 네,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것은 이제 부고 예. 연락을 받는 예.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저는 대부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결혼도 그렇고 이 저기 장례도 그렇고 청첩장, 부고장 옛날에는 부고장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마다 부고장을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의 이제 부친이 별세했다라든지 이렇게 보내고 예전에는 그 우체국 가가지고요 그 전보라 그러잖아요. 전보로 부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단체 문자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가시면 이제 그 부고 URL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잖아요. 서비스 해주시죠. 예, 서비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이제 장지가 어떻게 되고 입관이 어떻게 되고 장례식장 정보 주소 네. 나오고 상주도 이름 나오면서 계좌번호가 다 써서 가지요. 네, 그렇죠. 예. 네. 결혼도 그렇고 이 장례도 그런데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 때 장례 같은 경우는 조문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고 문자나 부고를 알리는데 계좌번호가 들어가는 게 결혼은 괜찮은데 이 장례는 아니라고 저는 좀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고지식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이 의문이 좀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자린장에 진행하면서 대표님한테 반대하는 입장이 되게 되는데 저는 성인이 돼서 대부분 갔던 장례식에서 계좌번호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더 많이 가니까.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한데 누구한테 뭐 연락해서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중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보시는 유가족분들이 논의하시면 좋겠지만 계좌번호가 부고에 써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저도 너무 계좌번호가 많은 부고장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근데 뭐 이렇게 쓰여 있는. 이렇게 형제별로 다 다르고 예. 형제의 또 배우자 이런 거 다 뭐 7, 8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남 이녀면은 최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이게서 되게 딱 단어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조의금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면 그 끝나고 조의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장례식장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예. 대표님이 저희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셨던 한 가지가 오늘 주제가 좋은 장례식을 위한 제언이잖아요. 예. 적어도 나쁜 장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장례식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겠다는 욕심은 내려놔야 그렇죠. 예. 나쁜 장례식으로 흘러간 너무 많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저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가족 모두가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보자라는 마음은 없으시는 게 없으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둘째 날이 되면 입관을 하게 되는데요. 입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과는 이제 흔히들 이제 첫날 조문을 빈소를 차리고
둘째 날 이제 입관을 이제 오전에 대부분들 많이 합니다. 둘째 날 오전에 할 때 이때가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고인과 마지막 시간을 갖는 과정인데 아까 서두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장래에 오늘 초점이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장례를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요즘들은 고인의 초점보다는 조문 오시는 분들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근조화환이 많고 이 이제 재단 장식이 좀 화려하고 막 이러면은 빈소가 크고 그러면 이러면 좋은 장례식이고 멋진 장례식이라고들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 둘째 날 입관하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충분히 그 고인과 헤어지는 시간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가족분들 중에 따님이든 뭐 아드님이든 아니면 손자분이든 며느님이든 사회님이든 이런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고인과 마지막 입관을 할 때 고인께 읽어드리는 편지를 좀 쓰면 어떨까?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미리 준비하셔서 가족분들이 제가 이제 시킨 게 아니고 가족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이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누워 계시는 어르신도 마지막 아들 또는 자녀분들이 그렇게 고인한테 감사했노라고 사랑했노라고 정말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 읽어주시는 분들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너무 좋아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리면 요때 우리 부모님 어르신하고의 뭔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갈등, 오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쵸.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이 이 표현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여자분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삐삐삐삐하고 이 고인 앞으로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계 가족분들이. 그러니까는 요때 충분한 애도 우리가 보통 입관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좋은 계획을 맞이하는 거는 잠시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여기에는 온전히 온 가족이 전부 다 이 고인과의 이별의 시간들을 좀 좋은 추억의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편지나 무언가를 쓰고 예. 관에 보통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정에 매장할 때는 예. 관에 이렇게 고인과의 추억이 있는 물건을 같이 넣긴 하는데 요즘에 화장 문화로 바뀌니까 탈 수 있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철이라든지 쇠에 있는 거는 어차피 태워도 그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다 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들 화장을 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관에 있는 뭐 이물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못이라든지 물론 관은 나무관이 원래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자석으로 빼내고 나머지 이제 유에만 화장을 해서 분고를 하는데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막 비싼 거 넣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사인님인데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처음 본 거예요. 외국에서 결혼하셔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처음 이제 보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입관을 하는 와중에 그냥 이건 사람이다 그냥 목걸이를 거기다 금목걸이를 넣으시는 거예요. 관 안에. 근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양 이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 이상. 3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입관을 하고도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거 그냥 화장을 하는 거니까 그냥 녹는다. 그러면 이건 뭐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이걸 빼자. 근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미 있는데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그 넘어가는 주제랑도 연관이 되는데 네. 보통은 그런 귀중품을 같이 관에 넣고 싶어 하거나 예. 수의를 막 수백만 원, 예. 뭐 정말 비싸면 부르는 게 값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하니까 그거 말고
어떤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좀 고인의 이름으로 좋은데 기부하면 좋겠다라든가 예. 그런 장례 후에 정리되는 것들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장례 기간 중에 이번에는 따님이에요. 화장을 하실 건데 어머니 너무 바쁘시고 이렇다고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계셨는데 자주 못 찾아뵌 그 마음의 죄가 있어서 죄송하니까 500만 원을 주시면서 수의를 500만 원짜리를 화장을 하시는데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틀 입으시는 거죠. 입관 이렇게 염할 때 둘째 입으시는 날 입고 화장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거죠. 예. 하루 입으시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저 500만 원짜리를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좋은 곳에 어머니 이름으로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좋은 NGO 단체에 그 기부를 하셔라. 그리고 이거는 수의를 500만 원짜리의 의미보다는 좋은 수의를 저희가 그냥 제공해 드릴 테니까 화장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따님을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유가족분들한테 그거를 좀 거두르라고 얘기를 해서 밤사이 그게 설득이 돼서요. 이제 그분은 그 다음날 이제 저희들의 절차대로 그 제공해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그래도 좋은 걸로 그 마음을 우리 따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서 이제 화장 수의로 입혀드리고 그거는 그대로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고인의 남은 물품 같은 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유품 정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그 고인분들의 그 유품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쓰시던 뭐 전자 제품들도 있을 거고 옷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옷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옷 같은 거 뭐 입으실 수 있는 거는 자녀분들이 또 의미를 가지고 좀 입는 것도 있고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오래된 버전이지만 양복도 뭐 줄이든지 조금 이렇게 단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자녀분들이 아드님들이 입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일할 때 입는 옷 중에 저랑 같은 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물려받고 지금 입고 있는 게 있기도 해요. 그래요? 좀 물려받는다 의미로 그런 거는 네, 그런 거 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거 유품 정리 또는 뭐 이제 그 하시면 기부하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뭐 옷 같은 거 깨끗한 거는 연락하셔가지고 물론 뭐 옷을 못 입는 거를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를 우리 마무리도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 곳에 기부하는 문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부르면 업체에서 정리정돈 하면서 예. 그 금액을 전자제품이나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나름 이렇게 와서 현장에 답사를 와서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비용 받으셔서 뭐 의미 있는 곳에 쓰셔도 좋고요. 아까 드린 뭐 NGO 단체나 이런데 기부하셔도 좋고요. 네. 저 오늘 대표님께 들은 내용을 예. 제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기대되네. 뭐냐면 제가 들은 대표님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장례식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죄송한 마음이나 예의를 그 전에 돈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재단이나 예. 좋은 이렇게 수의나 예. 관도 좋은 거. 근데 그런 거를 줄이되 정성이랑 행동과 의미로 조금 더 이렇게 치환해서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장례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인분과 또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 문화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바른 장례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